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중국이 한국에 겁먹은 이유, 이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이요, 한국형 F-22를 개발을 추진한대요. 그리고 핵잠수함 개발, 항공모함 개발,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립니다. 양쪽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시고 2번 비상대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사이트가 차단되고 해서 그래서 비상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국이 F-35를 지금 사와가지고 훈련해보고 하니까 야, KF-21 성능하고 F-35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성능 개량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1단계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미사일 탑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한꺼번에 한다네. 한꺼번에.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다가 무장을 탑재를 하는데 초음속 대함미사일 마 3 한 500km 된대요. 극초음속 미사일 마 5 이상, 그리고 5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해가지고 발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산 미사일, 미국산 미사일 다 탑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국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미국의 평가는 한국의 지금 블록 30 KF-21은 F-35하고 비슷한 급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하기는 한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 5위급이다, 5위 이내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적 전파를 자동으로 복사해가지고 교란시키는 그런 기술을 다 개발했다는 거예요. 500km면은 북한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스텔스기니까 평양이나 중국 어디, 북한 어디 상공에 떠 있다가 미사일 쏜다 싶으면 바로 가서 폭격해버리는 거죠. 그런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이게 결국은 반도체 기술인데, 중국은 이 반도체가 떨어지고 전자전이 안 되니까 레이더가 160km? 200km가 채 안 된대. 레이더 탐지 거리가요. 그런데 한국은 이 지라갈륨이라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은 이런 A사 레이더를 쓰는데,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알루미늄, 지라갈륨 이 레이더를 만든대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40% 이상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3나노 반도체 기술인데, 삼성이 3나노 반도체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불과 한 1, 2년 이상 되면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도 못 만들지 못했대요. 알루미늄, 지라갈륨 이런 소재로 레이더를 만들면 한국의 레이더가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군에서는 야,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좋네, 잘 만들었네, 야, KF-21을 사이즈를 키우자. 이게 지금 F-22보다 한 2m 정도가 작은데, 이게 사이즈를 2m를 키우면은 전체적으로 20에서 30%가 커진답니다. 그리고 엔진도 교체하고, 미국이 엔진을 팔지 않을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 공군이 중국 공군을 다 때려잡아 준다고 하면은 엔진을 안 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속력이 마 1.8에서 2.5로 늘어나고, 작전 반경이 아무래도 넓어지겠죠. 연료를 많이 탑재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거고,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 이상, 그리고 레이더의 반도체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 400km 막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F-15K, F-35A를 대체를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지금 무인기 실험을 마무리하고 대형화를 시킨대요. 대형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KF-21이 한 대가 날면은 뒤에 세 대가 미사일을 싣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전투를 하는, 폭격을 하는 그러한 거를 지금 개발 다 했고, 이제 이걸 사이즈를 키운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차피 전투기도 전자제품이고 반도체 기술이고 하니까 한국이 반도체 1등, 전자 1등이니까 사이즈 키우고 줄이고 무인기 만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무장도 한국이 만들고 항전 장비 한국이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국의 업체가 만든다고 하니까 한국이 다 하니까는 설계도 있겠다. 사이즈 키우는 건 어렵지가 않다. 자, KF-21의 작전 반경이 약 1300km인데 이게 지금 전남에서 대만까지가 1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중국해가 전부 다 한국의 KF-21의 작전 반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면 여차하면은 저 안에 군산 충칭 2000km니까 중국 내륙 깊숙이 다 때린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청도가 2000km, 몽골까지가 뭐 2000km. 그러니까 한국의 KF-21도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다 때리는데 거기다 사이즈를 더 키우는 한국형 F-22가 나오면은 그러면 중국 전역이 다 한국의 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예. 거기다가 레이더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면은 국산 경전투기 FA-50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작전 반경이 증가하고요. 레이더 탐지 거리가 200km 이상 되고 공중급유 기능의 연료 증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작전 반경이 400km에서 800km 늘어나면 이것 또한 중국에 가서 베이징을 때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공대지, 뭐 초음속 미사일,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하면은 한국의 KF-21뿐만 아니라 경전투기 FA-50도 중국의 전체 전투기를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된다. 자, 무지막지하죠. 한국의 소형 경전투기가 중국의 어떠한 전투기도 다 격추를 시킬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이 오커스 쿼드 나토 오커스 쿼드 나토 이랬는데 오커스 쿼드에 호주가 들어가는데 호주가 친중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커스 쿼드도 날라갔고 나토는 이게 뭐 러시아도 제대로 못 막는데 무슨 중국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오직 한미 동맹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오커스를 하면서 호주 보고 핵잠수함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한국한테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미 소형 모듈화 원전 공동 개발하는데 이게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도 쓰고 미군도 쓰고 해외 수출도 하고 뭐 그런 거고, 영국의 박콕사 핵잠수함 만든 회사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만드는데 그 설계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이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을 2발 연달아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한미 잠수함 부대가 MOU를 체결했는데 미군이 그 러시아군, 중국, 북한 해군의 잠수함 함정의 그 수중 음문 있죠, 음향 정보 이런 걸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부터 지금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해군한테 그 5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핵추진 잠수함 나오면은 바로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능력으로 보면은 지금 설계도도 다 있고 뭐 기술 다 있으니까 5년 안에 최소 핵잠수함을 한 척 이상 만들 수가 있고, 대우가 한 척, 뭐 현대가 한 척 돌아가면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핵잠수함을 10년 안에 최소 6척, 7척 만들어 가지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제주도 앞바다에 쭉 깔아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한국 핵무장 하라고 난리인데, 월성 원전에 핵폭탄 4,5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거 문재인이가 이거 없애려고 했죠. 탈원전 해가지고. 자,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 하면은 뭐 핵미사일 뭐 100개, 200개 만드는 거 순식간이다. 그리고 한국은 핵실험 안 해도 된대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슈퍼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된다는 거죠. 미국이 침묵하고 있고 한국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한국이 핵미사일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2000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어디 놔둘 데가 없으니까 배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한 100발, 200발을 갖다 바다에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런 배를 3척 만들면은 미사일이 3,400발이 날아가는 게 순식간에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바들바들 떠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그 미국의 고위 인사가 미군의 고위 인사가 한국의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한국 항공모함 보유를 지지한다. 사이즈를 키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6만 5천 톤짜리 항공모함을 한국에 팔고 싶어 하니까 이거 좀 사주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스키점프대를 떼고 이 전자사출식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대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항공모함을 2척 갖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2개 중에 1개는 팔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은 항모 탑재용 F-35C나 항모 탑재용 E-2D 조기 경보기도 미국이 한국한테 수출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KF-21을 함재기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공모함에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5년 10년 훈련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에 지금 3만 톤짜리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는 거는 사이즈를 뭐 7만 톤 8만 톤까지 키우고 원자력 추진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항공모함 뭐 10년 15년 나오는 그 사이에 영국 항공모함 한국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동훈련 좀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국 혼자서 핵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KF-21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깔면은 해상에 만리장성 치는 거고 해저에 만리장성 치는 거고 그 하늘에다 만리장성 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나올 수가 있냐고. 자, 영국의 핵잠수함 만드는 회사들이 항공모함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군산에다가 이제 그 공장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국, 미국이 이제 중국을 같이 견제한다. 자,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쓴 이 책을 보시면요. 러시아, 독일, 일본이 에너지, 경제, 기술로 묶이는 거를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거를 못 막으면 소련이 부활한다. 이래 돼 있고 무조건 한국이 중요하니까 한국을 붙잡아라.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대러시아 제재가 들어가 버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러시아에서 가스 사오는 거를 못 사오게 됐어요. 그런데 가스를 싸게 사오다가 못 사오게 되니까 전기가 없는 거, 전기가.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뭐 유럽이 전부 석탄 발전 돌리고 있고 일본도 전기가 없대. 지진, 화산 뭐 그런 걸로 끊임없이 지금 뭐 재난 때문에 원전을 못 돌리고 그럼 가스 발전소 돌려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갖고 오니까 가스를 뭐 다른 데서 대량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나요? 그게 전부 다 장기 계약인데.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전기가 없으니까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서버린 거예요. 이래 되면 어쩌면 앞으로 전기차고 뭐가 못 만드는 거야. 전기가 없는데 독일이나 일본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독일과 일본의 경제를 붕괴시켜가지고 그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다 먹게 해가지고 돈을 밀어주는 거고, 원전 건설 시장이 2030년까지 약 940조, 1000조 되는데, 이 시장을 한국, 미국, 뭐, 영국이 합작해가지고 다 먹게끔, 그렇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원전도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결국은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다 먹게 미국이 밀어준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볼까요? 식량,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뭐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차량용 배터리, 수소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원전 건설, 원전 해체, 뭐 각종 무기, 해수 담수화기술, 바이오산업, 거기다 한미동맹, 우방국들 많죠. 그러니까 한국 혼자서 대중국 견제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 안 줄까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은 기정사실화됐고, 지금 무인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2016년에 한미 우주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한국한테 달 탐사 기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달 탐사 위성을 쏘는데, 달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그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핵탄두만 탑재하면은 그게 핵탄두미사일이 되니까 중국이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뭡니까? 2분기에 0%대 성장률, 아마 이거 조작을 해가지고 0%대면 마이너스겠죠. 지방 정부들 전부 다 적자, 줄도산,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반토막, 삭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요코하마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야, 일본, 야, 총리가 총 맞아 죽었는데 일본의 시스템을 못 믿겠다. 그리고 아베가 죽었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야, 미국에 투자도 안 하고, 미국산 가스, 기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한국이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미국산 가스, 기름을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보다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만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요코하마 방문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LG 사이언파크, LG 뭐 OLED 패널 공장 이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얼핏 나온 게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할 것 같고, 공급망 다변화, 이게 뭡니까? 북한을 흡수화 시키고 흡수 통일하고 개성공단에다가 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그 공장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저기 개성공단으로 빼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원산이나 부산이나 광양항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9% 이상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를 낮추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이번 중간선거는 11월 달 중간선거에 참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붕괴시키는 뭐 이런 퍼포먼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그러면서 문재인이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세우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도장 찍으러. 예.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 한국이 이때까지 북한에 중국에 수출한 물건의 그 70%는요, 중국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개성공단으로 수출해가지고 북한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한국의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북한에 들어가고 하면은요,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1, 2, 3, 4위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다 공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 만드는데 2, 3년 걸리니까 향후 1, 2년 지나면은 한국이 돈이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 지금 그 극빈층이 한 9억 명 되는데, 걔들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내전 터지고 폭동 그래 될 거고, 아수라장 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방안보 전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중국 망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자동 구독료는 ARS 1877-0248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G2가 될 겁니다. 아마 2030년 되면은 G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